안녕하세요. 제 64회 제가 말을 할 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제 64회 과학기술 여성 리더스 포럼 사회를 맡은 문수복입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로 있고 리더스 포럼 공동위원장을 포스코 김희 상무님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나리오를 적어주셨는데 너무 좋은 귀절들을 적어주셔서 제가 마치 제가 쓴 듯이 조금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싱그러운 여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이렇게 대면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아까도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익숙하지 않고 마스크를 쓴 눈매만 익숙해서 실은 이 리더스 포럼에 오셔도 다른 테이블에 계신 분들과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하자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면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포럼은 사실은 야망을 가진 여성 과학기술인에게라는 주제로 조직 내 여성이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분야의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리더로서의 경험을 나눈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연을 해주실 이은영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민인재개발원 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이혜숙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백희영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정희선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포럼의 끝까지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강연 그리고 패널이 있고 질문은 패널 끝에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귀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단상 위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행사 시작에 앞서 오명숙 여성과청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64회 저희 여성과청 여성 리더스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오늘 아침에 눈 딱 뜨셨을 때 뭐 다르지 않았습니까? 빗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많이 오시라고 비도 잠깐 멈춰준 것 같습니다. 근데 우산 갖고 오셨죠? 오후에는 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까 방금 사회자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1세기 대한민국 여성 리더십, 대한민국이 있고 여성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야망을 가진 여성 과학기술인에게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여성단체를 형성하고 활동하는 것도 사실 가장 큰 목적이 리더십 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이 왔는가를 또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양성평등, 또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 또 여성 리더로서 또 저희 여성 단체로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나가 정말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또 우리의 많은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야 가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과청에서는 모든 사업의 기조로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을 삼고 모든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은영 교수님께도 또 이 부분을 다뤄주실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또 저희 사업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은영 교수님, 또 패널 토론을 사회를 봐주신 손미정 대표님,
패널로 참가하신 감찬영 교수님, 천인숙 부장님, 최윤정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이 포럼을 위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는 저희 위원회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항상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 리더스 포럼이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포럼도 저희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국민대학교 이은영 교수님을 모시고 사실은 야망을 가진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시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IMF 구제금융 사태를 보고 각성하셔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시나리오에 써 있어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2005년부터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국민인재개발원 원장을 겸하고 계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외신 대변인과 한국여성경제학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야망을 실현 중이십니다. 여기 오늘 제목과 같은 사실은 야망을 가진 당신에게란 책을 올 초에 저도 읽어보고 너무 이은영 교수님을 뵙고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런 여성과총 리더스 포럼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제목을 딱 보면 남성분들은 사실은이 왜 붙었냐고 저한테 사실은 때 간단하게 그냥 야망을 가진 당신에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성들은 사실은 때문에 심쿵했다, 울컥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제목이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제목입니다. 네. 제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8시 20분까지 제가 반드시 끝낼 예정이므로요. 본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수고요. 부캐는 사실 굉장히 제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레바리 독서클럽이 돈 내고 하는 독서클럽이 있다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밀레니얼 세대를 만나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고요. 헤이 조이스라는 일하는 여성들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스파이어러로 활동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분은 저의 1호 박사 지도 학생입니다.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90년대에 주로 이제 기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느끼는 거는 죄책감은 일단 아이를 두고 일하러 나간다는 죄책감, 결핍, 아이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열망과 좌절, 뭐 그 사이 어딘가에서 늘 힘들었던 커리어맘 10년. 특히 그때 기자들은 한 달에 딱 2번 쉬었거든요. 지금 주 5일째 하는 거에서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한 달에 딱 일요일 격주로 2번 쉴 때 제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이 조이스에서 여성들을 만났는데 여성 리더십 멘토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난 여성들이 주로 30대고 지금 한창 일을 하고 있고 헤이 조이스에 올 정도면 야망이 있는 여성들인데 제가 리더십 얘기를 하니까 전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크게 되고자 하는 거 없고요. 승진 바라지도 않고요. 높은 자리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책을 쓰게 되었고요. 제가 답하고 싶은 질문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다루면서 하나하나 질문에 대한 답을 제 나름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리더분들이 굉장히 지금 여성 리더십이 얼마나 희소한가에 대해서 그 현상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나오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스킵을 하겠고요. 다만 왜 여성 리더가 이렇게 희소한가에 대해서 저는 연구자로서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특히 남성 리더들이 여성들은 시키려고 하면 뭐 팀장이든 본부장이든 부서장이든 뭘 이렇게 리더로 이렇게 승진시키려고 하면 싫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연구자로 쭉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많이 들은 이야기고요. 인사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좀 키워주려고 하면 나가더라.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정말로 여성은 리더가 되기를 주저하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죠. 실제로 낫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스템, 이 과학 기술 분야의 여성분들, 리더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좀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저희가 실제로 연구했던 자료입니다. 이거는 한국의 공인회계사 1000명, 남성 500명,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향상 초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더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고라도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고 추진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열망이고요. 이것과 좀 대비되는 거는 내가 예방 초점이라고 해서 내가 벌 받거나 좀 나쁜 레퓨테이션이나 주변의 기대에 못 미칠까 봐 걱정하고 미리 그거를 예방하려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향상 초점이 남성이 뚜렷하게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이 더 높아요. 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리고 상사 지원 인식은 확실히 남성이 높습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별 그게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향상 초점 확실히 남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서 성공이란 뭐냐, 경력 성공이란 뭐냐라고 물어보고 그 요인들을 물어봤을 때 자아실현, 좀 돈도 벌고 싶다, 관계 인정 받고 싶다, 승진하고 싶다, 이거는 다 비슷해요. 남녀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경력 성공에 대한 어떤 그 워라밸, 내가 가정을 얼마나 균형 있게 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뚜렷하게 남성이 더 여성보다 낮은 걸로, 그러니까 여성이 워라밸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나옵니다. 요거는 멀티컬처럴 스터디, 즉 나라별로 이렇게 쭉 봤을 때도 굉장히 여성의 스테레오타입,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이런 어떤 젠더 롤 스테레오타입이 큰 나라일수록 여성들이 내 경력 성공에 반드시 워라밸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경력 열망 중에서 성취하고 싶다, 리더십 롤로 가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목표 직급을 높게 잡는다, 그리고 나는 그 목표 직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요. 성취하고 싶다, 이거 차이 없습니다. 성장하고 싶다, 차이 없어요. 그런데 리더가 되고 싶다, 목표 직급을 높게 잡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는 분명하게 남성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성이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낮긴 낮구나 하는 거를,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여성이 리더가 되기를 정말로 주저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실제로 저희가 한 연구에서 여기에 이제 통제 변수를 넣잖아요. 통제 변수를 넣어서 뭘 넣었냐면 리더 경험이 있느냐? 어릴 때부터는 아니고요. 조직에 들어와서 뭔가 리더 경험을 조그만 팀이라도 맡아서 내가 PM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사라져요. 그리고 언제 또 사라지느냐?
시니어 롤로 이제 시니어 리더가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조직에서 한 절반 이상에서 올라가서 이제 경력도 쌓이고 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감도 붙으면 그때 또 다시 이게 상쇄되는 거예요. 즉 여성들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효능감, 경험 이런 것이 축적될 때까지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리더들이 굉장히 윤영을 해야 돼요. 여성들은 자기가 나 이 정도면 나 할 수 있네, 잘할 수 있네라고 스스로 발견하면 그때 커리어 열망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좀 약간 잘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게다가 조직에 들어온 소위 알파 걸들이 대개 조직에 들어오면 비슷한 이제 엔트리 레벨에서 굉장히 어쩌면 여성들이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그런 그 이제 조직 구성원이 들어오죠. 근데 이 구성원들이 들어와서 많은 남성 리더들이 지금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수님 때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굉장히 알파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조만간 역차별 얘기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옛날보다 좋아졌다, 90년대보다 좋아졌다, 2000년대보다 좋아졌다, 맞고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바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베인앤컴퍼니가 이제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임원으로 승진하고 싶냐? 엔트리 레벨이에요. 뉴 인플로이로 보면은 여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여성이 높기도 하고 대개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새로 조직에 딱 들어왔을 때는 경력 열망, 제가 야망이라고 부르는 경력 열망이 비슷해요. 근데 여기 experienced employee라고 되어 있죠. 2년 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성은 뚝 떨어졌습니다. 43에서 16으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경력 열망이 떨어지는 걸까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알파걸들이 저절로 임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시니어 리더가 되면 다시 좀 올라갑니다. 여기서 confidence, 내가 탑 매니지먼트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뚝 떨어졌다가 그나마 좀 올라가죠. 그러나 남성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왜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이런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가? 일단 여기서 1번 질문에서 뚝 떨어져요. 나는 우리 회사에서 성공할 타입이다.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스템. 남성이 많은 조직일수록 여성들이 컨피던스가 2년 지나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맞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여기서 그 클라우디아 골먼이라고 하버드 그 경제학과 교수님이 쓴 커리어와 가정이라는 책 보신 분 계시겠지만 거기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greedy work, 탐욕스러운 일자리가 결국은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여성들이 끊임없이 이탈하는 거죠. 육아, 출산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리고 나의 상사가 나를 지지한다. 처음에는 굉장히 높았다가 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일단 제가 밀레니얼 여성들에게 물어봤어요. 조직에 롤 모델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롤 모델이 없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딱 하는 얘기가 선배들은 3가지 유형이래요. 일단 명예 남성형, 남자하고 비슷하대요. 왜냐? 남자하고 비슷해야 다르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그 속에 섞일 수 있었으니까요. 2번째, 일과 결혼했어요 형이에요. 되게 미혼 여성 기업의 임원 중에 여성들이 절반 이상이 미혼입니다. 일과 결혼했어요 형. 되게 별명이 독사예요. 3번째, 슈퍼우먼형입니다. 결혼했어요. 근데도 너무 회사 나올 때 풀 메이크업 쫙 하고 나오는 여자 선배. 애도 잘 컸어요. 막 과거 가고 막 이래요. 무시해요. 어마무시한 거죠. 도저히 여기는 롤 모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바로 이제 토크니즘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어떤 조직에 소수자로 있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비슷해 보일까? 그리고 내가 조금 덜 노력하면 내 집단이 욕먹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몇 배로 일해야 나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토크니즘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알파걸이 저절로 임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노르웨이 사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노르웨이가 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쇠락하니까 특단의 조치, 뭐냐면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자 정부가 선언을 하고 굉장히 경제 정책으로 기업들을 푸시했어요. 10년 동안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산업부 장관이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여성이사 할당제라는 걸. 그리고 WEF GGGR이라고 해서 젠더갭 리포트에서는 성격차를 전 세계가, 물론 나라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이제 갭이 큰 나라에서 이거를 해소하려면 135년이 걸릴 거다. 우리나라가 WEF 젠더갭 리포트에서 142개 국가 중에서 108위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은 여전히 가파른 M자 곡선에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에 여성 임원 비율에 파이프라인 문제 여전히 지금 지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적 근로자는 야근, 휴일 근무, 고객 접대를 다 해야 하는 그리디 워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6월 7일 날 EU 의회가 보고서를 내면서 법안을 전 27개 EU 회원국이 실행하라고 강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6월 7일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이죠. 그전에는 이런 게 나오면 전체 언론이 다 이걸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데도 안 쓰더라고요. 서울신문 하나가 좀 작게 썼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실은 굉장한 뉴스입니다. EU가 여성 할당제라고 하는 쿼타, 우리나라가 통과시킨 자본시장법은 쿼타제가 아닙니다. 할당제 아니고요. 그냥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특정 성으로만 하지 말라는 정도의 의무화 조항이고요. 여기에는 40% 쿼타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10년 동안 EU의 여성 쿼타 법안을 실행한 나라 9개 나라와 그렇지 않은 18개 나라를 비교한 거예요. 할당제를 시행한 나라와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은 나라, 할당제를 시행하면서 페널티 조항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EU 보고서에서는요, 왜 할당제를 그러니까 왜 여성 비율을 올려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아요. 그것은 너무 당연하니까요. 왜냐, 그거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나 기업의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건강한 어떤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의문을 푸는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EU는 그걸 제기하지 않아요. 다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가, 쿼타제가 효과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게 여기 있는데요. 1. 여성이사 할당 법안을 시행한 9개 국에서 확실하게 양성평등 성과가 있더라. 하나만 한 얘기 같은데 굉장히 10년 동안 관찰한 결과를 이렇게.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라거나 권고하는 걸로는 효과가 미미하더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9개 나라에서 확실하게 트리클 다운 이펙트를 발견했습니다. 여성 이사만 늘려도 CEO와 임원, 즉 사내 이사, 사내 등기 이사의 숫자가 확실하게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WCD가 통과시킨 자본시장법에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에서 특정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다른 성을 넣어라라고 하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주 크지는 않아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트리클 다운 이펙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조직에 기업에 이제 사회이사로 활동하시게 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텐데요. 트리클 다운 이펙트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널티가 없는 나라보다 있는 나라에서 더 효과적이었다. 재무, 비재무 성과에서 긍정적으로 연관성이 있더라. 그리고 모든 결과를 기반으로 했을 때 10년 동안 우리 이 정도 관찰했으면, 이 정도 실험했으면 됐다. 이제 27개국 전 나라에서 40% 쿼타를 시행하자라고 해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이게 여성 리더 한 명의 존재가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는 걸 아까 얘기했는데요. 룰 테이커로 여성들이 다 룰 테이커로 남아 있으면 아무도 룰을 바꿔주지 않죠. 룰은 당사자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룰 세터, 즉 디시전 메이킹 레벨의 여성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30대 여성들이 왜 제가 리더가 돼야 되죠? 그냥 저는 제가 하는 일 그냥 하고 싶어요. 계속 이 일을 하면서 그냥 재밌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회사는 당신에게 매년 올라가는 연봉을 줄 필요가 없다. 그냥 똑같은 연봉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있어라.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원하는 대로 다른 이들이 성과를 책임지면서 리더가 돼야 된다. 아니면 나가서 창업하세요. 창업해도 여러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없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룰 세터의 자리에 여성이 가야 비로소 그때부터 여성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포용적인 어떤 문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깨지지 않아요. 이거는 남성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관성이죠. 이너시아. 하던 대로 하고 싶지 바꾸고 싶지 않고요. 두 번째, 기득권. 그냥 현재 누리고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양보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룰 세터가 되셔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야망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왜 썼냐? 야망이 사실은 우리 이제 아카데믹에서는 그냥 커리어 에스퍼레이션, 경력 열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굳이 야망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도발하고 싶었습니다. 야망 좀 가지면 어때요? 나 야망 있다 얘기하면 어때요? 근데 야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나 야망 없어요. 난 야망은 없어.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면은 여성들은 자라면서 자신의 성취나 재능이 주목받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경험을 많이 한대요. 여대 나오신 분들은 저는 참 어떨 때는 부러워요. 여대 나오신 분들은 뭐든지 우리는 여자들이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남자의 어떤 약간 보조적 역할로 이렇게 자기를 자리매김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어느 정도 의식을 갖게 될 때까지는 항상 저도 나대지 말아야 한다, 겸손하게 보여야 한다, 좀 얌전하게 보이고 싶다, 나는 당신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너무 이렇게 엘보잉 하지 마세요라고 늘 좀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성들이 주를 이루는 세팅일수록 한 발 물러서고 자리를 양보하고 암묵적으로 온순하게 보이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고 애나 펠스 교수가 많은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실비아 림이 그런 보고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애나 펠스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야망이라는 단어에 유난히 거부감을 보였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역할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호감도의 덫에 빠진다. 이건 앞에 있는 내용과 살짝 통하는 내용인데요. 조직에서 여성이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좀 야망을 드러내고 막 이러면 일단 호감도가 떨어져요. 일은 잘하는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그리고 걔는 좀 비호감이잖아요. 이렇게 비호감으로 굉장히 찍혀서 잘 안 된 대표적인 정치인을 들라면 힐러리 클린턴을 들 수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고 모든 걸 너무 잘하는데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비호감이 이제 그래서 별로 호감 가지 않아서 안 찍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게 적용되는 어떤 이중의 더블 바인드 이런 거, 그다음에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인 그 관념,
그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여성들의 뭐 일종의 그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막 애쓰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여성의 열망을 제약해서 경력 단절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고요. 워킹맘은 경력 열망이 낮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워킹맘이 뭘 경력 열망까지 높아? 이거잖아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조직들이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여성들조차도 그렇게 느끼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 워킹맘은 다 가지면 안 돼요? 아이도 키우고 내 경력 열망도 실현하면 안 되는 건가요?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워킹맘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여주는 조직, 예를 들면 P&G 같은 회사에서는 워킹맘이든 싱글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다 경력 열망이 비슷하게 나온대요. 그런 조직이야말로 포용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포용적 조직이 아닌 데서 다양성을 무작정 추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과 마찰과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되게 떠나죠. 왜냐? 포용적이지 않은 조직에 여성이 가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롯데가 신동빈 부회장이 2005년에 왜 여성 임원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 그 HR팀이 발발발발 떠는 거죠. 왜냐하면 오너 회장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성을 당장 올리세요.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막 여성을 많이 뽑았죠. 그래 뽑아서 교육을 다 시켰는데 보내려고 하니까 계열사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자 화장실도 없다고 막.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막 회장님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보냈는데 갔더니 거기서 온갖 문제와 갈등이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조직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포용적이지 않은 조직의 다양성을 실행한다 그래서 그 다양성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대개는 다양하게 뽑아봤더니 안 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핑계를 줄 뿐이에요. 그래서 포용적 조직이 다양성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I&D라고 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Inclusion and Diversity.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지난 포럼에서 많이 다루셨다고 해서요. 이 내용은 젠더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성에 대한 배려, 안배, 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틀렸고요. D&I는 전략입니다. 그게 비즈니스를 위해서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돈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ISS 같은 이런 세계 최대의 투자 의결 자문사가 여성 이사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 노미네이션 커미티 위원장 부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CPPIB 여기는 캐나다 펜션 플랜인데요. 여기에 시니어 매니징 디렉터 그러면은 매니징 디렉터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니어라 그러면 최고참인 거죠. 총괄 대표가 우리나라 여성입니다. 김수희 대표인데요. 이분이 아시아 퍼시픽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여하다가 지금은 본부에 가서 더 높은 자리에서 전체를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젠더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 만약에 그러지 못한 경우에 넛제하거나 푸시하겠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 얘기했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성 이사가 없는 기업에는 경영진하고 미팅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플랜을 묻고 약속을 받아요. 투자자들이 이런 그 펜션 플랜 이런 데가 무슨 뭐 좋은 마음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위적으로 아니고요. 이게 서스테이너블하게 건강하게 조직이 계속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배나 뭐 배려나 이런 얘기는 이제 앞으로 듣지도 마십시오. 젠더 캐피탈리즘이 그래서 이제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 돈이 움직인다의 한 또 측면으로 이렇게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우먼 펀드도 지금 생겨서 계속 이렇게 운영 중입니다.
다른 펀드에 비해서 확실한 아웃퍼폼이고요. 시장이 올해 이제 굉장히 나빠져서 지금은 0%에 가까운데 물론 다른 펀드들은 완전 마이너스인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초까지는 38%의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먼 펀드라는 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우먼 펀드는 뭐 하는 거냐? 여성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이런 거를 잘 가지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거기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킨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52%의 기업이 25개 이상의 여성 친화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도입이 그러나 바로 여성 임원의 증가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얘기할 부분으로 남아 있고요. 딜로이트 인사이트 이런 데서도 지금 경영자들이 다양성과 포용성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이다. 그리고 기업이 서스테이너블하게 가고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성이 필요한데 그 다양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조직 문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동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서둘렀더니 이제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20분 안에 반드시 끝내달라고 우리 문수복 교수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러면 조직의 리더의 마인드가 있고 이제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여성들의 마인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 리더의 마인드는 이게 배려나 안배가 아니라 전략이다라는 거. 전략인 이유는 요거는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전략이냐 하면 이거를 이제 뭐 그 아카데믹하게 많은 연구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인재풀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젠더가 무엇이 되었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 발휘하게 하면 그러면 조직의 어떤 인재풀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좋아지겠죠. 100명의 인재를 가지고 있는데 100명이 모두 풀로 자기의 포텐셜을 발휘한다. 그러면 조직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중에 여성이 절반이잖아요. 그리고 소비 결정을 하는 결정은 여성이 70% 이상이 소비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감성을 충족할 수 있죠. 시장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질이 다양하고 포용적인 조직에서 좋은 품질 좋은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뭐 너무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용적 조직 문화로 이어져서 이게 계속되면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삼성전자의 DS 부문의 HR 부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 회사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이 자기 포텐셜을 다 발휘하게 하는 거. 그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성을 안 뽑을 수 없잖아요. 여성은 계속 뽑아야 되고 그 여성들이 쭉 자기의 포텐셜을 100% 발휘하게 하려면 결국은 이 포용적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고 다양성을 계속 고민하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P&G는 지금 보드 이렇게 보시면 절반이에요. 딱 절반. 거기다가 뭐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들어가 있고 또 뭐 이렇게 굉장히 인종을 다양하게도 섞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D&I가 전략인가 하는 데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 P&G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포용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조직은 여기에는 전혀 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P&G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신입이 딱 들어왔는데 저 임원 되고 싶어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임원 같은 거 안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안 되고 싶으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무작정 싫은 게 아니고요. 지금 저렇게 워라밸 다 희생하고 영혼 갈아 넣으면서 임원 되는 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의 임원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롤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신입이 임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면 그 조직에서 이 사람이 헌신하고 정말 소속감 가지고 일을 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아빠의 육아휴직이 자유로운가? 아까 제가 경력 단절과 뭐 M자 곡선 뭐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나라 조직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포인트는 아빠의 육아휴직 의무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도 제안을 드렸어요. 이것은 20대, 30대 남성 구성원들도 찬성한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다 물어봤거든요. 괜찮대요. 좋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면 여성을 뽑을 때 쟤는 출산하고 육아하겠지 라는 생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다녀오는 여성에 대해서 약간 패널라이즈, 다 패널라이즈 하거든요. 육아휴직 갔다 오면 넌 놀다 왔잖아. 일단 한직에 가고 인사 고과는 C 받고 그리고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네가 뭐 또 그렇게 잘 되려고 하니까지 이런 분위기가 다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없어집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이 의무화되면. 실제로 이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나 이런 데는 자기네가 할 뿐만 아니라 공급망에까지도 의무화시켜요.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화시켜라. 그런 조직만이 우리가 공급망으로 살려둘 것이다. 이런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런 조치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육아휴직 후에 복귀율은 얼마인가? 롯데그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을 막 키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갈 때도 가라 막 이제 열심히 안 오는 거예요.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귀를 안 하냐 막 알아보니까 첫째 가서 동료들은 이미 저 앞에 가고 있는데 내가 그 뒷공문이 보면서 가고 싶지 않다. 둘째 가면 일단 인사고과 C 줄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무슨 일신의 영달을 꾀하겠다고 저 핏덩이 애를 두고 가냐. 이제 이런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영민 HR 원장이 그때 부사장이었죠. 그분이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복귀하기 30일 전부터 D-30 해가지고 매일 할 거리를 수첩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을. 그리고 D-30에는 이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번 본다. D-29에는 내가 어디에 복귀하고 싶은가 찾아본다. 거기에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알아본다. 그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확 돌아가서 바로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복귀율을 많이 높였다고 해요. P&G는 복귀율 100%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 싱글 여성, 커리어맘 모두의 경력 열망은 비슷해야 합니다. 이거는 단지 개인 차여야 하지. 누군가는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개인 차여야 하지. 워킹맘이기 때문에 모든 워킹맘은 경력 열망이 낮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에게 제가 이제 해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뭐 다 리더들이 계셔서 사실은 이제 요걸 들으시고 주변에 젊은 그 여성들에게 멘토링 해줄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 책 사실은 야망을 가진 당신에게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성 구성원들의 그러니까 포텐셜 리더들에게 이 7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 혼자서 멀리 갈 수 없다. 대개 여성들이 학교 다닐 때 되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성적이 되게 좋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어요. 조직에 들어와서도 학교 다니듯이 하세요. 막 아침 일찍 지금 7시부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보통 뭐 7시 반인데 막 7시에 나와서 열심히 식사 먼저 쫙 하고 엄청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혼자 그렇게 열심히 잘 해내는 거 엄청 잘해요. 근데 이게 조직에서는요, 조그만 팀을 이끌어도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남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대개 여성들이 팀장 오퍼를 받으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저는 다른 사람 쪼고 이런 거 못해요. 난 다른 사람한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일만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학교 다니듯이 직장 다니면 안 돼요 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함께, 그래서 주변에 많이 이렇게 협업도 많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주변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나도 누군가의 사람이 되어주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혼자서 멀리 갈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함께 주위에 먼저 베풀어라. 베풀고 또 상대가 베푸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여성들이 이거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 엄청나게 탈탈 털었어요. 부탁도 안 하고 부탁도 안 받고 난 깔끔하게. 그랬더니 뭐가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제발 너무 털지 마시고요. 좋은 부탁 있잖아요. 모두에게 도움되는 좋은 부탁. 내가 부탁을 해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그런 부탁들. 뭐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뭐 부정 청탁을 받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은 그렇게 좋은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위에 먼저 베풀고, 베풀 때 1대1로 계산하지 마라. 대개 내가 저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그 다음에 뭘 안 하네? 저도 그랬어요. 1대1로 되게 계산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퉁쳐서 길게 언젠가 갚겠지. 안 갚으면 딴 사람이 나한테 갚겠지. 좀 이런 게 지금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리더급이 되셨으면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늦게 깨달았어요. 이걸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1대1로 계산하지 마라. 저는 이거에 끝판왕을 어디서 봤냐면 제 아이의 친구 엄마들이 골프를 치는데요. 팀을 짜는데 운전 못하는 사람은 안 끼워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안 끼워주냐 그랬더니 아니 돌아가면서 운전해야 되는데 걔는 운전을 못하잖아요. 너무너무 1대1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는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좀 길게 퉁쳐서 보는 거, 이것만 가지면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는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다. 네트워크, 내가 저 사람한테 한번 신세를 지면, 누구 일로 부탁을 해서 신세를 지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 일로 신세를 못 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아껴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끼지 마세요. 오히려 쓰면 쓸수록 교류가 막 이렇게 생기면 거기서 더 많은 어떤 그 관계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탁일수록 그게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으니 굉장히 네트워크를 많이 하시고, 아까 우리 강진영 교수님, 제 옆에 앉으셔서 지금 조 교수님이신데 이런 모임 처음 와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모임을 몇 개를 만드시라. 특히 이 모임은 굉장히 필요하다. 스템이라고 하는 이 분야, 여기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래서 귀한 존재들이고, 이 귀한 존재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엮이는 순간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거고 많이 배우실 거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전에서 열심히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라. 이것도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이것도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되게 필요할 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갖고 막 전화를 해요. 그러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좌표가 있다. 나에게 어떤 좌표가 있다. 그러면 그 좌표로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받아야 할까? 그 사람들을 리스트업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한테 뭐 카카오 선물하기라든가 스타벅스 뭐 기프티콘이라든가 이런 거 가끔 보내면서 그렇게 안부를 묻고 약간 뭐 스몰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요번에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요.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나의 꿈과 야망이 있다. 좌표를 찍고 그 다음에 그 좌표에
이런 분들의 도움을 그래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리스트업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목마르기 전에 우물 파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작게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조직에 있을 때 내 상사의 고민, 내 상사의 상사의 고민, 그리고 CEO의 고민이 무엇인지 하루에 딱 10분만 고민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거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하다 보면 나에게 어느새 전략적 마인드가,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조직의 그리고 상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곁에 두고 싶은 너무나 이쁜 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에서 존재감을 축적하라. 이것도 여성들이 굉장히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일단 회의실에 가면 리더가 앉는 자리에서 가장 눈에 안 띄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고 있다가 회의 끝나면 소리 소문 없이 나오시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 책에서 끝에 가면 정치를 하시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정치는 조직 정치입니다. 그리고 조직 정치 그러면은 다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조직 정치는 더러운 거 아닌가요? 나 그딴 거 안 할래요. 아니고요. 조직 정치는 한마디로 나의 영향력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팀을 이끌고 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필요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축적하는 과정이에요.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하는 자세한 방법은 책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20분 되었으므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야망을 가진 프로답게 정시 마감 너무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잠시 그 패널 토론을 위한 테이블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널 토론 순서는 여성과총 리더스 포럼 위원이신 손미원 엠테라 파마 대표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손미연입니다. 오늘 토론은 대학, 연구소, 산업 분야에서 조직의 리더에 관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각 업계에서 한 분씩 패널을 모셨습니다. 세 분의 패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영 카이스트 화학과 조교수님,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천인숙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윤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센터장님, 그리고 이제 패널들의 자세한 이력은 오늘 나누어 드린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패널분들 8분입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강진영 카이스트 화학과 조교수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화학과에 있는 강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커리어를 시작한 지 이제 막 3년 되었고요. 그래서 아직 연구자로서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저의 이제 연구를 만들어 가기 막 시작한 굉장히 미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이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초청해주신 우리 문수복 교수님과 여성과총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윤영 교수님께서 사실은 여성들이 심쿵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이 사실은에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내밀한 그런 저의 욕망을 이렇게 약간 들킨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기 전에 남편한테 야망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남편이 야망은 당연히 신임 교수가 가져야 하는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확실히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여성과 남성에게 큰 차이가 있구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이제 연구적인 결과로는 크게 뭐 한 게 별로 없지만은 이제 사회인으로 이제 연구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사회인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책에 많이 있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가진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카이스트 화학과에 있으면서 굉장히 조직 문화가 유연하고 또 여성 우리 교수님 이미 5분이 계시거든요. 30분이 조금 안 되시는 교수님들 중에 5분이 계신데 이 여성 교수들에게 굉장히 동료로서 인정해 주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제가 한 게 없는데도 이제 제 분야에서 좋은 실력을 가진 이제 연구자로서 항상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할 때 항상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시고, 또 교수 회의나 이런 데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있어서 저의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필요하고 제시하는 게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조직에 있게 되어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여성으로서 그 분야에서 다양성을 더 이제 증진시키고 또 그 제가 속한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제 몫을 잘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간단하게 제 생각에는 강진영 교수님이 저희 이제 차세대 여성 리더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에는 약간 솔직한 야망, 차세대 리더가 아까 계속 지적해 주신 야망의 근데 이건 여성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성격, 내추럴리 본 태어난 그런 성격인데 약간은 겸손함, 그러면서도 아주 섬세함입니다.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반드시 끝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젊어서 잠깐 느끼는 그 여성의 강점이 약점으로 작용될 때의 느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차세대 리더로서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동료 선배님들 5분이 계신데 그분 선배님들의 존재 자체로서의 지원해 주시는 그 느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기 많이 계신 선배님들께서 요새 저는 산업체에 있으니까 산업체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여성의 적이 여성이래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후배들을 살뜰하게 좀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게 별게 없는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살뜰하게 챙겨주시고 존재자체에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이제 두 번째로 천인숙 GM 테크니컬 센터 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의 천인숙입니다.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쉐보레 브랜드로 대표되는 자동차 회사인 한국 GM이 2018년에 그 공장 부분과 그 연구소 디자인 그 부분이 그 분리가 되면서 제가 속한 연구소가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일단 오늘 패널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은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 대우자동차로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IMF와 그리고 회사 부도, 그리고 GM으로의 인수, 그리고 본사인 GM의 그 파산과 회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현재 부평 공장의 연구소에서 27년 넘게 그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요,
그 녹록치만은 않았던 저의 그 직장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정말 그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였는가에 대한 것을 공감하게 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리더로서 나아가라고 하는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받은 정말 그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자동차 회사는요, 그 아마 강성노조 이런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노조로 대표되는 가장 남성적인 회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공장 내 근무자가 모두 다 남성이고요. 그리고 그 근무하는 그 엔지니어들 자체가 그 공학 계열의 그 전공을 가진 남성들이다 보니까요, 모두 남성으로 좀 구성되어 있고요. 리더십 또한 그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범퍼와 같이 크고 무거운 그 부품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 여성 신입사원을 받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 말과 행동에 좀 서로 조심스럽다는 이유로, 그리고 남성들 사이의 규율에 익숙하지 않고 결혼과 육아에 있어서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런 것들의 이유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고 함께 이끌어주고 성장하는 리그에서 좀 배제되어 오고 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연 내용에서도 언급되었듯이요, 여성 역할 정체성과 일치하는 그 순종적, 배려심, 친절함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그 능력보다 더 좋은 평판을 받거나, 남성 엔지니어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이러한 항목들이 그 여성 엔지니어에게는 업무 평가 시 덕목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남성 역할 정체성인 추진력이라든가 결단력, 독립성을 보이는 경우는 이기적, 독선적, 조직에서는 원만하지 않은 여성으로 평가되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저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여성 선배들이 거의 없다 보니 그 커리어의 목표가 축소되고 능력을 확장해 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거는 그 글로벌 회사인 GM으로 되면서 그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직원 채용에 있어서 여성 비율을 20%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어서 매년 여성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회사 내의 구조적인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포용적 조직 문화를 만드는 바탕이 되고 있는 점은 고무할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다양성위원회도 조직이 되었고요. 여기서 성평등, 세대 갈등, 편견, 차별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에 여성 채용 기회 증대에 따른 역차별 논쟁이 점차 해소되고 여성 리더로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들이 계속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0년의 역사를 지닌 그 제너럴 모터스 GM의 그 GM을 2014년부터 이끌고 있는 수장은 다름 아닌 그 GM 최초의 여성 CEO이자 회장인 메리 바라입니다. 메리 바라 회장은 매출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에만 몰두하던 GM을 수익성 중심의 회사로 전환시켰고, 부사장이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GM을 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부설 자동차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18세였던 1980년에 그 GM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내부 승진을 한 그 입지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메리 바라가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거나 아니면 가정보다 일을 중요시해서, 아니면 피도 눈물도 없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서였을까요? 2014년에 점화 스위치 결함 문제로 260만 대의 리콜이 들어왔을 때 소비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차량을 판매한 것에 대해 유해에서 거듭 사과를 하고 문제 해결을 10여 년간 지연시킨 책임자를 해고했을 때 돈 만드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는 GM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리 바라가 보여준 과감한 결정과 신속한 행동은 무엇보다도 전문성에 기인한 제품 리더십의 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을 혁신하는 데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정확한 사람들, 정확한 문화, 그리고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고
진정으로 위대해지려면 모두가 다양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건설적으로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GM이 충돌 사고 없고 탄소 배출 없고 교통체증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3제로 비전을 가지고 전기차로 대변되는 플랫폼 혁신 기업으로 완전 자율주행차 기술 대중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리더라면 직원들에게 조직의 비전을 확고히 하고 끈질기게 추구할 힘과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가부장적이고 권한과 책임을 혼자 독점하는 수직적 리더십이 아니라 유연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감을 이끌어내고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예로요. 그 메리바라가 인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 10페이지에 달하는 GM의 그 드레스 코드를 단 두 단어인 드레스 어프로프리에이틀리, 그러니까 적절하게 입어라라는 말로 압축시켰다는 일화가 유명한데요. 회사의 방식만을 강조하지 않고 규율과 책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개인에게 아이디어를 구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 리더십이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재택근무, 유연근무가 많아지면서 기존 근무 유형에서 벗어나 업무 형태에 대한 그 관심과 평가가 증가해가지고요. 요즘에는 또 그 적절하게 일하라, 그러니까 워크 어프로프리에이틀리라는 리더십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직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은 그 MZ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가 회사의 주축이 되다 보니까요. 이들은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또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고 시간을 아끼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연봉도 중요하고 회사의 네임밸류도 중요하지만 저는 출퇴근 거리가 지금보다 짧은 회사를 원해요.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 최근 30대 초반의 직장인이 이직을 하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 충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성장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이끌기 위해 리더십의 형태도 변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점에 그 헌신이라든가 인내, 공감 능력의 강점을 지닌 그 여성 리더십이 더 크게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양한 법제도가 그 인식을 바꾸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여성을 포함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조직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오늘 그 강연에서도 저희가 배웠고요. 그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열심히 뛰고 있는 롤 모델들을 많이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와 마찬가지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그 아직까지 꺼지지 않은 야망의 불씨가 오늘 강연을 통해 다시 활활 타올랐음을 저는 또 확신하고요. 그 저도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가져오는 여기 강연에서 말한 룰 세터가 되고자 하는데 다들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산업체 현장에서 그것도 여성이 굉장히 취약한 분야입니다. 공대, 그러면서 자동차 회사 여기서 뭐냐면 당당하게 이제 근무하고 계신 그 리더의 사례를 봤고요. 이제 여기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여성의 리더의 강점이 그러니까 진짜로 경제 발전, 조직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 많고. 근데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 강점인 것,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다움으로서의 강점인 것이 있어요. 이분이 메리 다야의 장점도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가 된 곳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발휘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많은 홍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성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저는 사회 전체, 우리나라 전체 사회에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적인 의견으로 사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GM 사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GM이 또 이렇게 뭐냐면은 여성의 그 대표를 뽑을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뭐냐면 기업의 임원이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면 그 회사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과 성과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걸 채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그러면서도 사회에 긍정적으로 우리 여성들은 여성의 능력, 그러니까 여성다움의 그것이 강점이고 조직에서 성장과 진짜 투명함, 어떤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사회에 인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최윤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사업화 연구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방금 소개받은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중간관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지금 이제 자충 의도를 하고 있고요. 리더십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서 여성과 남성을 더불어서 이 조직을 잘 이끌어야 되는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널을 처음에 이제 요청을 받고 나서 나는 오히려 앉아서 많이 듣고 배워야 될 상황인데 어떤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처음에 고민을 했고요. 아까 강의에서 이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여성의 특성으로 주저주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제가 이제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뭔가 그래도 내가 경험한 부분들에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 정말 그 어떤 세미나나 다른 것보다 정말 중요하지만 어렵고도 그런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왜냐하면 이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신입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일을 할 때는 저 남성들에 비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들을 내가 저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지? 제가 이제 회의 같은 데를 가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회의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한 10명이 남성이 있으면 한두 분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여성이라고 보니까 많이 바로바로 이제 알아보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했어야만 했고 뭔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 더 뭔가 잘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이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의 그러니까 리더십, 여성 리더십보다는 제가 이제 제 개인에 대한 거에 집중하면서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를 내가 10년 넘게도 이렇게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 포럼에 초청을 받으면서 그래 나는 여성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더욱더 가져야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이 포럼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또 첫 출발점이자 트리거가 된 것 같고요. 이런 여성 네트워크가 그래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성들은 여성 네트워크에 와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와서 동질감, 나랑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구나. 네, 또 많은 여성들이 이 여성 네트워크에서 아마 감정적인 안정감 이런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의 네트워크를 보면 공식적인 네트워크랑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거기서 감정적인 연결망도 형성을 하시고 또한 도구적인 연결망으로서도 활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즉 그런 도구적인 연결은 승진이나 조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성 네트워크 구축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부분들이 화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네트워크들이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제 목적지향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사실 사전 질문에서 여성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은 뭘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주로 이제 공부나 책을 보고 이렇게 커왔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할 때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서점에 가서 책을 3권을 샀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 어떻게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해야 될지 책을 보고 거기서 보면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고 갓난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는 뭐 화이트 노이즈 즉 백색 소음 뭐 이렇게
청소기 같은 노이즈면 잘 잔다 이런다고 했었는데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전혀 이제 맞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이가 분명히 제가 모유 수유를 하고 나면 3시간을 자야 되는데 아이는 2시간 후에 깨고 뭔가 다 책이랑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업무적인 부분들로 전문성을 키우다가 매니저 역할을 하다 보니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 조직에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리더십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남성들과 여성이 하는 같이 이제 들을 수 있는 리더십 교육에 가서 그걸 책처럼 배웠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적용하는 부분들이 또 매우 달랐습니다. 다른 케이스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또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제가 초이스한 부분들이 또 여성 리더십 교육이었습니다. 여성 리더십 교육에 가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 그 리더십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저는 사실 처음에 여성 리더십이라는 것보다 근본적으로는 리더십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리더십에는 크게 2가지 역량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는 전문적인 역량, 기술력과 같은 하드 스킬들이 필요하고, 다음에 그 연대, 협력, 팀워크, 소통이라는 걸 하는 소프트 스킬이 중요한데, 사실 대부분의 연구를 보면 여성들은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거를 계속 시대적인 요구로 리더십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케이스는 또 달랐습니다. 저는 소프트 스킬들이 어려웠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여성 리더십에서는 또 다른 교육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 리더십, 여성 네트워크 다 이제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개별적인 여성 한 분 한 분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맞춤형 여성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업무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고 집에 돌아가서 가끔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만 하더라도 이제는 저희가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제 취향을 파악을 해서 저한테 맞는 영화를 추천을 하듯이 사실 여성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큰 틀에서는 맞지만 또 여성 한 분 한 분의 특징, 어떤 부분들이 또 보완할 점들이 있고 역량 강화해야 되는지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한다면 아마 각각의 여성들이 그 리더십 역량 강화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한 이제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멘토와 멘토링에 대한 이제 관계가 이제 성장이 되면 그 롤 모델을 보고 아마 또 그 어린 차세대 리더들은 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최윤정 뭐냐면은 센터장님은 기관의 조직 중간 리더로서 여성 리더로서 제 생각에는 훌륭하게 이제 리더로서 성장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여성의 강점인 소프트 스킬인 뭐 연대, 협력, 소통에 플러스 남성이 주로 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드 스킬이라는 전문성, 그다음에 기술력, 그러면서 추진력 이런 것들을 같이 한 그런 뭐랄까 그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제 생각에는 여가청 회장님께 또 이제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은 되게 많은데 맞춤형 리더십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회장님께서 잘 해주실 거로 생각하고 오늘 이제 패널 이렇게 발표는 마치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딱 5분밖에 없고 저기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딱 한 분의 이제 뭐냐면 플로어에서의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플로어에서의 질문이 없으면 예. 아니신가요? 없으면 오늘 이제 강연해 주신 이은영 원장님께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과총 청년기자단 3기 윤연수 기자입니다.
저는 최윤정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다른 여성 리더분들과 다르게 소프트 스킬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럼 소프트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들으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처음 이렇게 뵙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은 제가 뭔가 엄청 이제 뭐 격앙된 목소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나긋나긋 목소리도 말씀을 드리면서 부드러운 단어를 써서 이제 직원들과 소통을 해서 저도 소통을 처음에는 잘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소통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면 나와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상대방의 니즈와 그런 이제 어려움에 대한 이제 공감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파악하기가 사실 좀 많이 저한테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팀원을 2명이나 이렇게 같이 소규모로 있을 때는 한 분 한 분의 집안에서 어떤 어려움은 있고 조직에서는 어떤 어려움인지 파악이 됐는데 그 인원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하면서 저한테도 일의 가짓수가 이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을 다 그렇게 파악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대화하는 상대방의 타이밍에서는 그분이 상대방의 니즈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이제 소프트 스킬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 그 많은 노력을 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지만 사실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방법은 메모입니다. 네, 이분이 저한테 뭐 12시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었다. 아니면 이런 게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메모. 그리고 이제 뭐 요새 이제 디지털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에도 잘 돼 있어서 리더십이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소프트 스킬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로 조금 이제 전략적인 스킬들을 또 배우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이제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처럼 이런 네트워크에서 더 여성 리더십을 많이 하는 멘토분들한테 여러 가지 노하우를 지금 그 테이블에서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손미연 단장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이제 그 설명 강의해 주신 이은영 교수님 그리고 이제 많은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이런 부분들에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또 최윤정 그 센터장님 말씀대로 그 상황이 다 다르고 내가 중간 리더이냐 또 최고 리더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롤이 많이 다르고 어떻게 이것을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으로 추진하는 그 방향에서의 이런 소프트 스킬이나 이런 부분 또 한 명 한 명을 또 배려하는 거기서 많이 상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작은 랩을 이제 유지하면서 연구를 할 때 한 명 한 명 대학원생이나 연구원들과 소통을 하다가 지금 창업을 해서 2년 좀 넘은 이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벤처인데 이제 거기에는 뭐 초기 창업부터 같이 한 인력도 있고 중간 리더들도 있고 또 이제 막내 연구원들도 있고 이제 이런데요. 그러니까 조직은 조직이다 보니까 그룹이 규모가 작아도 어떤 조직 체계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제가 또 그 중간 리더를 이제 스킵하고 밑에 연구원이나 말단 직원하고 소통하게 되면 또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사람을 다루고 또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해서 계속 위로 우리가 임원 또 이제 최고 리더가 됐을 때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의 이제 경험을 이제 가볍게 좀 아니면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조직의 장이 된다 그러는 거는 어떻게 되면 기술적인 측면이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조직 경영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여성 과학기술인은 어느 분도 못지않게 과학기술 여성들은 아주 솔직하게 연구에 그러니까 집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능력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의 장이 되거나 이렇게 되려면은 어떤 것이 굉장히 필요하면 조직 경영적인 인문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스킬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것 또한조차도 저희가 남성의 리더십을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리더십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만드는 회사들 굉장히 잘 되는 회사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생각하실 거는 기술보다는 사람의 경영이기 때문에 그곳을 사람의 경영에 여성의 장점으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통을 합니다. 회사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것, 그러면서 또 적절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중간 리더자한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소탈함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는 또 한편으로는 남성답게 굉장히 무서운 추진력을 가지고 연구원들을 푸시하는 그런 강인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가주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문수복 교수님이 끝내래서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패널 이제 토론에 참석해주신 패널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과 패널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패널리스트 분들께 사실은 야망을 가진 여성 과학기술인에게 이은영 교수님 강연에 맞춰서 패널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이 자료집에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세 분의 그런 현장에서의 그 생생함이 느껴지는 감상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으니까 꼭 돌아가시는 길에 읽어보시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자료집과 함께 저희 이 만족도 설문지 나눠드렸는데 이 설문지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그다음에 문자로 링크도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까 장내에 계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